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철렁하면서도 마지막에는 따뜻한 감동이 밀려오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경남 하동군의 한적한 마을에서 75년간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김옥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온 할머니는 평생에 걸쳐 조금씩 모아온 소중한 저축이 있었습니다. 바로 1억 원이라는 거금이었죠. 이 돈은 할머니가 젊은 시절부터 몇십 년에 걸쳐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모은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손자들 교육비에 도움이 될 때 쓰기 위해 소중히 간직해온 평생의 저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평소와 같이 조용한 집에서 TV를 보고 있던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등록되지 않은 낯선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여보세요. 금융감독원입니다.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차분하고 권위 있어 보였습니다. 그 남성은 자신을 금융감독원 관계자라고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현재 사용하고 계신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연루되었습니다. 범죄자들이 할머니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모든 돈이 동결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범죄자는 더욱 친절하고 전문적인 톤으로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은행에 가셔서 모든 돈을 인출하신 후 금으로 바꿔서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래야 범죄자들이 접근할 수 없거든요. 이 말을 듣고도 할머니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마치 할머니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망설이시는 동안에도 범죄자들이 할머니의 돈을 노리고 있어요. 평생 모으신 소중한 돈을 지키려면 지금 당장 행동하셔야 합니다. 결국 할머니는 그 말을 믿고 하동 시내의 농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몇 년에 한 번씩만 방문하던 은행에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내밀며 전액 인출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잠깐 놀라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75세의 할머니가 1억 원이라는 거금을 한 번에 인출한다니. 하지만 고객의 요청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두꺼운 현금 다발을 받아든 할머니의 손은 더욱 떨렸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평생 모은 전부였습니다. 수십 년간의 절약과 희생이 담긴 돈이었죠. 은행을 나온 할머니는 전화 속 지시에 따라 근처 금은방으로 향했습니다. 금은방 사장님도 평소 보기 드문 큰 거래에 놀랐지만 할머니의 요청대로 금 90돈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무겁고 차가운 금덩어리를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싸면서 할머니의 마음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금융감독원에서 말했으니까. 금을 보자기에 싸서 품에 안고 할머니는 택시를 불렀습니다. 목적지는 범죄자가 지정한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한 모텔이었습니다. 택시에 올라탄 할머니는 계속해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이제 더욱 친밀한 톤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모텔에 도착하면 저희 직원이 마중을 나갈 거예요. 그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화를 받는 할머니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택시 기사님이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머니는 전화에서 상대방을 아들이라고 부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택시 기사님의 귀에는 그 목소리가 명백히 남성의 걸쭉한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15년 넘게 택시를 운전하며 수많은 승객을 태워본 박 기사님의 경험과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아들과 통화한다는 75세 할머니, 하지만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영락없는 젊은 남성의 음성. 박 기사님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죄송한데 그 목소리 아드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택시 기사님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로 그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박 기사님은 즉시 112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요? 지금 제가 태운 승객이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5세 할머니인데 1억 원을 금으로 바꿔서 모텔로 가고 있어요. 신고를 받은 부산 해운대경찰서 중부지구대에서는 즉시 경찰관들이 출동했습니다. 모텔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관들은 할머니가 도착하자마자 정중하게 접근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왔나요? 네. 그런데 왜요? 그것은 보이스피싱 사기입니다. 저희와 함께 지구대로 가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시죠.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은 1시간 동안 끈기 있게 할머니를 설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금융감독원에서 연락 온 게 맞아요. 제가 연락이 올 때까지 모텔에서 기다려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경찰관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보이스피싱 사례들을 보여주고 금융감독원의 실제 업무 방식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금융감독원은 절대로 개인에게 직접 전화해서 돈을 인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에요. 점점 경찰관들의 설명을 듣다 보니 할머니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개인에게 직접 전화할 리가 없다는 점, 금으로 바꾸라는 지시가 이상했다는 점, 모텔에서 기다리라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점. 그럼 제가 속은 건가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만약 택시 기사님이 신고해주지 않았다면 할머니는 모텔에서 범죄자들의 지시를 기다리며 셀프 감금 상태에 빠질 뻔했어요. 진실을 깨달은 할머니는 그제야 박 기사님의 고마움을 실감했습니다. 경찰은 다시 택시를 불러 할머니를 집으로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습니다. 박 기사님은 할머니가 집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연락까지 경찰서에 해주었습니다. 진정한 시민의식과 따뜻한 마음을 보여준 것이었죠. 최민호 해운대경찰서 중부지구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과 장시간 통화하다 보면 피해자들이 범죄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심지어 경찰의 말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할머니 같은 경우도 자칫하면 모텔에서 범죄자들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나오지 않는 셀프 감금 상태에 빠질 뻔했어요. 경찰서에서는 범죄를 직감하고 빠르게 신고해준 박 기사님께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이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현재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무려 6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3,243억 원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범죄 수법도 점점 고도화되고 있어서
평소 조심스럽게 살아온 어르신들조차 쉽게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감동적인 실화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 있다는 것, 시민 의식과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것,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 어떤 나이에도 속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김옥순 할머니는 현재 집에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산책 시간에 자신을 구해준 박 기사님과 경찰관들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택시 기사님이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습니다. 돈을 인출해서 금으로 바꾸라는 지시는 100% 사기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즉시 가족이나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주변의 이상한 상황을 목격하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가 조금씩만 관심을 가진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이런 범죄로부터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실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